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이 보내드리는 조간 따풀 6월 2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보수 성향의 언론이라고 하면 조선일보가 있죠. 그리고 진보 성향은 한겨레신문이 대표적입니다. 자, 오늘 그 두 신문의 일면 톱을 먼저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면 톱 기사. 조선일보 보시면은 전기료 올해 15% 인상. 그리고 공공요금도 덜 썩인다. 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그 여파가 윤석열 정부에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료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탈원전 후폭풍, 문정부가 억눌렀던 요금이 뒤늦게 정상화되고 있다. 정상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4월에 킬로와트 아워당 6.9원에 오른 데 이어서 다음 달에 5원 인상되고 10월 달에 또 4.9원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요금까지 월 2,220원이 오르고, 자, 이 상황인데, 좀 중도 성향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일보도 같은 기사입니다. 전기, 가스료 인상. 그래서 고물가 도미노 시작됐다. 이렇게 이 민생을 우려하는 그런 기사들이 일면 톱을 오늘 대부분은 장식을 했습니다. 보수 성향이나 중도 성향 언론들은. 이 전기료 오른 것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오른다 이렇게 탓을 받을까봐, 질책을 받을까봐 전기료를 안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안 올리고 있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다 넘겨버린 거죠. 정성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어제 국민의힘 위원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 때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을 했는데, 물가 상승을 이유로 정부가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 그러니 이 탈원전 때문에 이 전기료가 인상되고, 그러면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 때문에 덮어놨다가 지금 부담이 한꺼번에 다 터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정성일 한전 사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 소관부처죠. 산업통상청은 차관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정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10번이나 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는데 묵살당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 국민 생활에 큰 부담이 될 텐데 한겨레신문은 여기가 이 부분이 일면 톱 기사가 아니고 이 문재인 정권 실정의 부산물이죠. 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기사는 아예 밑으로 깔아버리고 잘 안 보이게 윤석열 정부를 조롱조로 비판하는 기사를 일면 톱으로 올렸습니다. 집권 여당 지배하는 윤칠기삼, 집권 여당을 지배하는 윤칠, 보통 운칠기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윤칠기삼, 윤석열 대통령에게 7이 가 있고 기싸움이 3이다. 그래서 이 국정운영을 집권 여당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쌓여 있고 또 서로 기싸움만 하는 이런 형국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다 한다. 이런 비판이죠. 원구성 협상 비타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책 혼선엔 제 목소리도 못 낸다.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준석, 윤핵관, 윤심 경쟁만 벌인다. 리더십 실종되면서 정치 부재, 대통령 부정평가가 긍정 앞질렀다. 원구성 협상 문제는 이런 겁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넘길 테니 그러면 사개특위를 받고 또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한 것, 그것을 취소해라.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사위 위원장을 내주는 대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제소 취소는 검수완박 입법을 완성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못 받고 있는데
비타입적 태도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 쪽 입장을 일방적으로 게재를 했는데 뭐 사실 국민의힘 이런 비판 지적 들을만 할 정도로 지금 엉망이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해외 출장 스페인으로 갔는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날도 어제도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웠고 오늘도 또 내일도 끝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당대표인 이준석이 있죠. 자, 그런데 이준석은 지금 여러 상황을 제가 종합해보면은 사실상 이 실각 단계로 가는 것 아니냐. 실각. 지금 식물 대표로 전락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 이후에 한 달 반 동안 계속 그 국민의힘 안에서 싸웠죠. 뭐 그 정진석 부의장과도 싸우고 뭐 그 안철수, 장제원, 배현진 계속 이렇게 싸우면서 주위에 사람들이 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그 전에 대선 때 이 뭐 가초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의원총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거의 이 퇴출을 위한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때 윤석열 후보가 가서 구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거의 손을 뗀 것 같고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다수는 뭐 일부는 뭐 이준석에 대해서 감싸고 있지만 대다수는 등을 돌리면서 사실상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식물 그 대표가 됐다. 집권당 대표가 식물 대표가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반 만에 사실상 실각을 했다. 자, 그런 모습이 오늘 조간신문 기사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장제원 포럼 열자. 이준석 빼고 친윤 60명 총집합했다. 의원총회 같았다. 서울신문 오면 기사입니다. 전체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장제원이 대표로 있는 그 포럼에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 절반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그 옆에 방에서 뭐 들리고 있던 다른 포럼에 따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당대표 빼고 미래포럼인데 그 참석자 몰려서 호명하는 데만 5분이 걸렸다. 그리고 여기에 미래포럼에서 특강을 한 인물이 김종인입니다. 김종인. 이준석의 멘토 김종인이 이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주최하는데 김종인 이준석의 멘토가 특강을 했고 그 옆방에 지금 이준석이 있었죠. 이준석 바로 옆 회의실에서 열린 조경태 의원 행사에 참석을 했고 이 특강에는 오지 않았고 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여기 회원도 아닌데 참석을 해서 즉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준석 대표가 아주 그 의혹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혁신위원회. 최재형 위원장의 혁신위원회는 어제 같은 날 첫 회의를 열었는데 김이 빠져버렸다. 혁신을 가지고 이 장제원의 혁신 미래포럼이 혁신을 주제로 어제 그 세미나를 연 겁니다. 거기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몰려간 거죠. 지금 국민의힘 전체 의원이 114명인가 뭐 그 정도 됐는데 어쨌든 절반 이상이 다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혁신위는 김이 빠져버렸고 이 포럼이 있고 나서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의원총회에 겨우 40몇 명만 참석을 하는 자 그러니 이 의원총회보다도 장제원의 포럼에 더 의원들이 많이 대거 몰려가는 자 그런 상황이니 지금 당대표의 위상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경향신문은 장제원 주도 미래혁신 포럼에 안철수가 참석했다. 그래서 반 이준석 손잡나. 자 이준석은 이렇게 되면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본인과 앙숙인 뭐 안철수는 그렇다 치고 장제원도 그렇지만 김종인이 이 사실상 그냥 섣불리 행동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뭔가 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 계산을 해서 행동을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쪽에 가서 장제원 쪽에 가서 특강을 했다. 이준석으로서는 아마 뜨끔할 겁니다. 본인의 보호막이 하나 사라져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출국 행사에도 불참했다. 묘한 기로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포럼, 장기현이 주도한 미래혁신 포럼을 친윤계의 이준석 고립작전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경향신문의 분석입니다. 이준석은 같은 시간 바로 옆 행사장에서 열린 조경태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조그맣게 열린 거기에 참석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죠. 안철수 의원도 이제 이준석과 맞섰어. 그냥 할 말은 하는 그렇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지난주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간장 한 사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간을 보는 안철수 그리고 장제원 두 사람과 맞서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간장 발언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속이 타나보다. 이준석이 속이 타나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접대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이 문제로 윤리위원회 징계를 앞두고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도 멀어져가는 그래서 속이 타나보다. 이렇게 정면 대응을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준석은 점차 기력을 잃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준석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도 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 혁신이 문제 같은 걸로 지금 배현진 의원과 또 충돌을 했죠. 최고위원회의 내에서 공격받는 데 대한 불만을 또 그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 모두 발언도 안 하고 이 상황에서 당대표 사실상 실각한 것 아니냐. 대선 때에 당대표직에서 퇴출될 뻔했는데 가까스로 윤석열 대통령이 손길을 내밀었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손길을 안 내밉니다. 그래서 당심이 완전히 떠났다. 물론 7월 7일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윤리위 결정이 안 내려지더라도 이 상황에서 과연 1년 동안 내년 6월 임기 때까지 1년 동안 당대표직을 수행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뭔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계일보 6면 보시면은 여당 내홍의 총체적 난국이다. 윤석열 정부가 벌써 출범 1개월 반 만에 총체적 난국에 빠져버렸다. 윤석열 국정 지지도 첫 대도 크로스. 이것은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그런데 RN서치는 벌써 지난주에 대도 크로스가 일어났죠. 대도 크로스라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것보다 부정평가하는 게 더 높을 때입니다. 그런데 취임 한 달 반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 원인의 큰 쪽에, 큰 몫을 이준석 당대표가, 집권당 대표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당내 혼란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온 탓에 대도 크로스를 기록을 했다. 리얼미터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 46.6%. 잘못하고 있다. 47.7%. 한 달 반 만에 첫 대도 크로스 리얼미터 기준으로 되고 그 원인에 당대표가 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집권당 대표 리스크로 휘청거리고 있죠. 그런데 초기에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지금 주안점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되고 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비정상의 정상화죠.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일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 여당이 집권당 당 대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고 또 문재인 정권 시절 사람들의 저항도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좀 어려운 총체적 난국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해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 그 사건을 좀 북한 쪽 입장에서 월북으로 몰아가고 하는데 청와대가 있었다. 청와대가 해경에 그런 지시들을 했다는 정황들이 조금 속속 드러나고 있죠. 중앙일보 사이면 보시면 서해 피격 청와대 겨누는 여당, 그런데 서훈이
그때 당시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안보실장으로서 이것을 월북무리 또는 이 소각을 한 것을 그 사살을 하고 나서 소각을 한 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뭐 하염이 다 그때 쏟아 올랐는데도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려고 했던 그 중심에 국가안보실장 서훈이 있었다. 자, 그런데 서훈이 최근에 이 논란이 일어나자 관광비자로 급히 미국으로 가버렸다. 관광비자를 가지고. 관광비자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는. 자, 서해 피격 청와대 견우는 여당. 근데 여당 뭐 전체가 아니고 이 TF가 설치되어 있죠. 하태경을 중심으로 일부만 이렇게 움직이지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싸움하느라고 바쁩니다. 여기 신경도 못 써죠. 사실 이런 문제에 당대표가 나서서 문재인 정권의 그 실정을 파헤치고 또 민주당과 맞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집권당의 대표인데 계속 안에서만 싸우고 있으니 이것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문 전 대통령 겨냥한 공세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뭐 효과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 대치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서훈은 가버렸는데 미국으로 갔는데 뭐 사실 규명 위에 협조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고 지금 TF에서는 하태경 TF에서는 2020년 9월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 행적 공개하라. 그때 첫 발견된 것을 보고받고 6시간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그 문재인의 6시간 이후 그것을 따져야 되는데 여기 어떤 조직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서훈이 주재한 회의에서 변화가 있었다. 하태경 TF위원장의 말입니다. 서훈이 핵심 배후다. 북한의 시신 소각 만행으로 규정했던 국방부가 사흘 후에 청와대 안보실 명의의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 소각으로는 지침을 받은 뒤에 국방부가 말을 바꿉니다. 확정할 수 말을 바꿨는데 확정할 수 없는 것을 너무 강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꿉니다. 그 배후에 지시를 한 사람이 서훈이라는 이야기죠. 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러면 청와대가 서훈의 청와대가 아니죠. 그때 청와대는 문재인의 청와대입니다. 또 하나 오늘 조선일보가 인터넷판에 새벽 5시에 올린 기사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별명이 해경왕, 월북 처리 압박 의혹 청와대 행정관, 해경 인사 전방위 개입. 이게 뭐냐면은 지금 청와대, 저 뒤에 보면 청와대 문재인 정권 때 이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대준 씨, 그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이 피격 사건을 월북 때문에 그랬다고 몰아가기 위해서 청와대가 대대적으로 나섰죠. 그래서 이것을 월북 처리하라고 해경 쪽에 압박을 넣었다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청와대 당시 행정관인데 민주당 친문위원 보좌관 출신 행정관이 있는데 그 행정관이 해경들 사이에 해경왕 이렇게 불리면서 이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 이런 청와대 지침을 해경에 전달을 했고 해경 인사에도 전방위적으로 개입해서 해경 사이에서는 해경왕 불렸답니다. 청와대 안에 해경 담당 부서가 2020년 초에 국정상황실이 원래 하다가 민정수석실로 바뀌면서 행정관 한 사람이 해경을 통째로 담당을 하게 됐다. 그만큼 친문위원의 보좌관이니까는 나름 실세겠죠. 그래서 행정관이 해경을 통째로 담당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인사를 다 전행을 하고 전화를 걸어서 해경 고위 간부에게 앞으로 모든 인사는 나와 상의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경 간부들 사이에서는 그 행정관을 모르면은 별을 못 단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 그리고 그 조선일보는 관련 정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준 씨 유족이 오늘입니다. 28일 이 행정관을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행정관이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 청와대 지침 해경에 전달하고 해경 수사정보국장을 직접 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로 밝혀야 된다. 자, 그런데 이 행정관 선에서 이거 다 했을까요? 윗선이 있겠죠. 민정수석이든 아니면 지금 서훈이 그 배후에 있었다고 하니까는 서훈 안보실장의
그 해경을 담당을 하니까는 해경 쪽에는 이 행정관이 다 처리를 하고 또 국방부 담당하는 또 다른 라인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윗선을 밝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비정상의 정상화, 그 중에 하나가 경찰 문제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경찰에 큰 권한이 갔는데 통제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 이것을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만들겠다. 어제 발표를 했죠. 발표한 날에 경찰청장은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경찰청장, 중앙일보 일면 사이도, 대통령 김창룡 청장, 그런데 사표 수리는 보류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법과 절차 따라 처리할 것이다. 자, 이렇게 행안부, 또 세계일보는 행안부, 경찰국 옷 박은 날 직던진 청장. 자, 그래서 아주 공식 사표는 안 냈기 때문에 법대로 결정할 것이다. 자, 이런 그 경찰의 저항도 있고, 또 금수완박 있죠. 금수완박 입법과 관련해서 지금 유예가 돼 있는데 9월까지 유예가 돼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자, 서울신문은 이것이 일면 톱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면은 문재인 정권 또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인사를 하면서 속전속결로 정강석화 같은 수사도 하지만 아울러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위헌 그 여부를 심판받겠다. 이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고 또 그 개정 법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을 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법안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 법무부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이런 안건 조정 절차와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한 행위도 위헌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일보 마지막 만평을 소개를 해드리죠. 국민만평 서민호 하백의 작품인데 자, 국힘 당내 갈등 민주 꿀잼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만평입니다. 집구석 드라마 삼매경 민주당은 꿀잼이다. 뭐 싸움이야 썸이야 아마 이준석 배현진 그 충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간장 한 사발이 뭔 소리야. 다음 정계가 무주군급. 자, 이렇게 만평에서도 이준석 대표발 리스크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6월 28일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